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친가에서 못된 신우집만 하던 고모를 친척 어른들 모두 계신 데서 불륜을 저질렀던 약점을 들먹이며 참교육해 주었다는 효녀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2살이고 결혼한 지 4년 되었으며 두 돌 되어가는 아이 하나 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니 작년 명절이 생각나서요. 저희 친정엄마는 고모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고모는 저희 엄마에게는 너무 못된 신우였습니다. 저희 아빠는 3남 1녀 중 차남이에요. 큰아버지가 이혼하고 혼자 살고 계셔서 사실상 저희 아빠는 장남 역할을 하며 사셨죠. 어쩔 수 없이 저희 엄마는 맏며느리 역할을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며느리는 죄인이라 생각하는 게 저희 친가 사람들 의식 상태인가 봐요. 작년 명절에 저 눈 돌아가서 뒤집어 엎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자식들 앞에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저희 엄마와 아빠 친가 등살에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가족이라고 끊어버리지도 못하고 속 끓이며 사셨는데 어릴 때는 몰랐지만 크면서 알게 되어 제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 아빠에게는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 감수할 수 있다 쳐도 저희 엄마는 무슨 죄인가요? 제가 집안 어른들에게는 페류나가 되고 저희 엄마에게는 효녀가 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와 남편은 양가 도움 없이 결혼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하기 시작해서 알뜰하게 돈 모은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사는 곳은 지방 소도시이기 때문에 집값이 서울 경기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임신 7개월까지 일하고 육아휴직 1년 후 복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양가 부모님을 잘 따르는 편이에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에게 잘하고 그만큼 저도 시댁에 합니다. 양가에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다녀왔어요. 저희 아빠는 둘째이지만 큰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명절에는 할머니 댁으로 갑니다. 남편은 형이 2명이 있고 저는 언니가 1명 있는데 저희 언니는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 시부모님과 형님들은 저희 친정부모님이 외로우실 테니 1년에 2번 있는 명절 중에 한 번은 친정에 가서 일을 하라고 배려해 주셨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사신 분들이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이토록 깨어있는 분들이십니다. 시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댁은 차례나 제사가 없어요. 하지만 명절이 되면 명절 음식은 해서 함께 모여 놀고 먹고 합니다. 아주버님들과 형님들도 다들 저희에게 잘해주세요. 시댁의 배려로 저희는 설날에 친정에 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할머니 댁에 간 거죠. 저희 엄마와 저, 남편 이렇게 셋이서 수다도 떨고 전도 붙이며 놀면서 일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재미도 있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1년 뒤에 큰집 사촌오빠가 결혼했어요. 큰아빠는 아들 하나가 있고 사촌오빠는 일찍부터 독립해서 직장 다니며 살다가 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사촌오빠는 친가에서 장손인 거죠. 근데 저는 새언니를 본 적이 몇 번 안 돼요. 맏며느리 어쩌고 하는 것을 따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촌오빠 집이 할머니 댁과 가까운데 명절에도 내키면 오는 시기니 좀 그렇더라고요. 다들 별말 없으니 저도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설날에 할머니 댁에 가보면 일하는 사람은 저희 엄마와 저, 남편, 작은엄마 이렇게였어요. 저는 별 불만 없었습니다. 고모는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 명절 전날부터 할머니 댁에 와 있었어요. 물론 고모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며느리가 하는 거다 이거죠. 엄마에게 새언니는 왜 안 오는 것이냐 물어본 적이 있는데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새언니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들었는데 뭐가 바쁜지 이해가 안 갔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저희 친가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은 큰아빠가 거의 다 물려받았고 적지 않은 재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고모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붙어서 고모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큰아빠만큼은 아니지만 저희 아빠와 작은아빠는 거의 받은 것이 없고 고모는 서울 아파트 한 채 값 이상으로 돈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모는 본인 시댁에서 큰소리치며 살았고 사치가 엄청 심해서 고모부와 하는 사업마다 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남은 것이 살고 있는 집이 전부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고모는 한동안 할머니 댁에서 며칠씩 지내다 가곤 했던 적이 있어요. 언뜻 듣기로 그때 고모는 바람이 났었다고 합니다.
불륜 상대에게 큰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고 고모부가 통장에 돈이 비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고모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고모부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쫓겨나서 할머니 댁에서 며칠 지내고 불륜남과 며칠 지내고 그랬다니 정말 정신 못 차린 거죠. 항상 제멋대로인 고모였으니 자기 잘못을 인정했을 리는 없어요. 아마 고모부에게 불륜을 걸렸을 때도 고모는 성격상 되려 성질을 냈으면 냈지 고분고분하게 사과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 새언니들에게 늘 함부로 말하고 막말하고 자기 기분 나쁘면 쌍욕도 하던 개망나니 같은 고모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에게 잘하라고 저희 엄마와 작은엄마를 늘 닥달했답니다. 특히 저희 엄마가 순한 성격이라서 그런지 더 심하게 굴었어요. 정말 미친년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요. 저 20살 때 기억이 뚜렷하게 나는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 생신 때문에 할머니 댁에 모였는데 고모가 저희 엄마에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희 엄마가 어떤 말을 했는데 고모가 미친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못 들은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에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왜 그런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고요? 저는 아직도 고모가 썩소를 지으며 저희 엄마에게 미친년이라 하던 그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 후로도 할머니 댁에 정말 가기 싫었는데 그때도 언니는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와 작은엄마 일 돕기 위해서 무슨 일 있으면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지난 설날에는 전날에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저희 회사가 설날 이틀 전부터 쉬었기 때문에 설날 이틀 전에는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그날까지 일해서 시댁에 혼자 다녀왔죠. 그리고 설날 전날부터 남편도 쉬어서 할머니 댁에는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돌도 안 됐을 때라서 저는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와 작은엄마와 함께 일하고 있었고요. 근데 고모가 저에게 너는 일 안 하고 애만 보고 있니? 이러더니 남편 데려다 일 시키고 넌 애 보면서 놀고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할 짓거리가 없어서 고모가 또 심술보가 터졌구나 했네요. 아이도 어리고 해서 고모 하는 말은 그냥 넘겼어요. 고모 성격상 제가 말 받아치면 큰 소리가 날 것이 뻔했거든요. 근데 고모는 넌 시댁이 참 우스운가 보다 명절에 친정에 와 있냐 이런 말을 하며 괜히 시비를 걸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모는 여기가 친정 아니에요? 이렇게 비웃듯이 말해주었어요. 고모는 정색을 하더니 어른이 얘기하는데 얘 말 대꾸하는 것 좀 봐. 이러길래 왜요? 내가 틀린 말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랬습니다. 옆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른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 대꾸하는 게 아니라면서 저에게 뭐라 하시더군요. 네, 알죠. 할머니가 고모를 그렇게 키운 장본인이라는 사실. 고모가 화나면 집안 시끄러워지니 고모 비위 맞추고 넘어가려 하다 보니 고모가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도 할머니가 저한테 얼른 고모에게 죄송하다 말하라더군요.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없는데 왜 사과를 하냐고 괜히 시비를 건 고모가 사과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모는 갑자기 부엌에 있는 저희 엄마를 부르더니 도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성질을 부리더군요. 엄마와 남편이 함께 달려나왔습니다. 제가 고모에게 고모는 고모부 식구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사셨잖아요. 바람나서 남자한테 돈 갖다 바치고도 집 나와서 그 남자랑 살았으면서도 고모부한테 사과 한마디 하셨어요? 이 얘기를 큰 소리로 했습니다. 고모부가 당황하시더라고요. 고모는 누가 그래? 이러길래 고모부가 할머니한테 신세한탄하며 하는 얘기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모는 당황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못된 며느리에, 친정에서는 못된 신우에, 집에서는 불륜이나 저지른 아내에, 고모는 평생 못된 짓만 골라서 했네요. 그런 사람이 누굴 지적해요? 남자 새끼한테 미쳐서 돈이나 갖다 바친 주제에. 고모는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고모가 또 무슨 말을 하려길래 고모는 고모부랑 땡땡이랑 땡땡이한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우리 엄마랑 작은엄마한테 개 같은 짓 한 것도 평생 사죄하며 사시고요. 도대체 사죄할 사람이 몇 명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비웃는 표정으로 고모를 쳐다봐 주었습니다. 고모는 저희 엄마에게 언니,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러는데 저희 엄마가 땡땡이가 틀린 말 한 것도 없는데요,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고모에게
너는 왜 식구들한테 시비를 걸지 못해 안달이냐고, 명절에 꼭 그렇게 분란을 일으켜야 속이 시원하냐고 하시더니 저희 보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고모한테 말했어요. 불륜녀 고모 꼴 보기 싫어서 우리 갈 테니까 고모가 일 다 해놓고 가요. 고모 표정이 정말 울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너무 통쾌했습니다. 그날은 친정으로 가서 놀다가 자고 다음날 할머니 댁에 가서 차례 지내고 놀다가 저녁에 시댁으로 갔어요. 설날에 작은엄마가 저에게 조용히 오셔서 어제 제가 고모한테 한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이 시원했다고 말하더라고요. 본인은 30년 넘도록 하지 못한 걸 제가 대신 해주었다고 저한테 고맙기까지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며칠 뒤에 전화통화를 할 때 너무 속 시원히 말 잘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와 고모는 저를 페류나라 말하고 다니겠죠. 큰아빠는 모르겠고요. 저희 부모님과 작은아빠, 작은엄마는 제가 잘했다고 하고 계세요. 고모는 자기가 하고 다닌 행동을 없던 일로 하고 싶으면 그게 되는 줄 아나 봐요. 사람의 과거를 약점 잡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모 같은 사람에게는 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고모는 모든 사람에게 별것도 아닌 일을 잘못한 것이라고 우기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니까요. 그 후로 명절에 할머니 댁을 가면 고모를 못 만났습니다. 할머니 댁에 전날 왔다 갔다고 하는데 아마도 저를 피하는 거겠죠. 우리 친가 식구들이 벌벌 떠는 고모인데 그런 고모가 저를 피하네요. 여러분, 저 친가 어른들이 두려워하는 고모가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이에요. 고모가 얼마나 막장이었으면 조카가 나서서 이랬을까요? 앞으로 고모를 만나면 벌어질 일이 더 기대되는 사이다 사연이네요. 효녀 쓰니님, 멋지십니다.